안녕하십니까, PD입니다. 외부에서 촬영하는 건 또 오랜만인데, 오늘은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우리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특히 워킹홀리데이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 정도 돈이 벌리고, 그거에 대한 얼마 정도의 집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드는지를 좀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따라오세요. 일단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쿄 최저시급 얼마인지 아시는 분? 도쿄는 1163엔 정도 될 거예요. 좀 있으면 매년 조금씩 오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1163엔 정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도쿄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알바하면 1163엔 밖에 안 줘요?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200엔 정도는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00엔씩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주 5일을 근무하면 한 달에 대략 얼마 벌까요? 물론 그 일수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하면 19만 2천엔 정도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이 19만 2천엔이 현금으로 그대로 들어오냐? 아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워킹홀리데이 분들은 사회보험을 들거나 안 들거나 또는 비거주자로 대우를 해주던가 또는 거주자로 대우를 해주는 거에 따라서 완전 천차만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새해 전 19만 2천엔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명세서에 찍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보험이 들어가고 비거주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무려 약 받으신 돈에서 35%가 깎여요. 뭐? 35%나 깎인다고? 맞아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그리고 사회보험까지 가입이 돼버리면 35%, 그럼 19만 2천엔에 35% 깎인 돈은 12만 5천엔 밖에 안 돼요. 뭐 그렇게 많이 빼가냐 하는데 이게 바로 비거주자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비거주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 1년 미만으로 일본에서 체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비거주자가 돼요. 즉 워킹홀리데이 분들이 일반적이고 또는 유학을 막 초기에 시작한 친구들이 비거주자로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사회보험을 안 드는 경우로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20%만 깨입니다. 20%. 그러면 사회보험은 안 들지만 내가 비거주자의 입장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19만 2천엔에서 20%밖에 안 까여요. 그 20%를 까인 금액은 얼마예요? 하면 바로 15만 4천엔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계산이 되죠. 그러면 내가 비거주자 있는 건 거의 확정이 됐는데 그럼 사회보험이 내 월급에 영향이 안 오도록 조절을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비거주자가 있으니까 거주자라는 게 있죠. 맞죠? 이게 일본에서는 여러분을 채용을 하는 사장님에 따라서 여러분을 비거주자로 생각을 하고 돈을 지불하냐 아니면 거주자라고 생각해서 돈을 지불하냐는 많이 다릅니다. 그거는 정말 그 가게 또는 그 회사 사장님들의 재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장님을 만나야지 거주자 신분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국가에서 무조건 확인하러 가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주자 대우를 받으면서 사회보험을 들게 될 경우는 19%밖에 월급에서 안 까입니다. 아까 전에 비거주자로 사회보험을 안 드는 친구들이 약 20%, 거주자인데 사회보험을 들었는 경우에는 19% 밖에 돈이 안 떼요. 그러면 19만 2천원에서 19%만 떼이는 돈은 15만 6천원입니다. 여기서 사회보험을 안 받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거주자 신분인데 사회보험을 안 들게 된다면 이게 돈으로서는 짱입니다. 이게 얼마가 되냐면 불과 5%밖에 안 까여요. 5%. 그렇죠. 5%밖에 안 까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 19만 2천엔을 받고 5%에 까인 가격 18만 2천엔만 돈을 내시면 됩니다. 와, 대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최악의 경우 비거주자 플러스 사회보험까지 든 금액이랑 그리고 거주자인데 사회보험을 안 드는 케이스가 하면 무려 5만 7천엔 달라져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여러분, 약 60만 원이라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금을 어떻게 하냐, 거주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다고 막 가서 사장님한테 떼쓰면 안 돼요. 사장님 저는 거주자를 해주면 안 돼요. 뭔 소리야 얘는 또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형 마트나 대형으로 이렇게 큰 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된다면 거의 비거주자 대우를 받으면서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대로 나가게 될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대신 확실한 거예요. 대신에 내가 좀 어떻게 좋은 사장님 만나서 거주자로 그리고 사회보험 안 넣게 해준다고 하면 돈은 이렇게 버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5만원, 약 6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거의 한 달 월세를 세금으로 내냐 안 내냐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보험을 들게 되고 그리고 비거주자 형태로 일본에 살게 되면 시급 1200엔, 하루에 8시간, 주 5일, 한 달간 일을 하면 19만 2천엔을 이제 번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비거주자에다가 사회보험을 내가 든다 이래버리면 12만 5천엔 밖에 내 손에 안 떨어져요. 맞죠? 워킹홀리데이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워킹데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도쿄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럼 도쿄에서 내가 산다 하면 도쿄 평균 집세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도쿄는 굉장히 넓어요. 23구부터 여러 가지 시들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 평균이 보통 7만 2천엔 정도가 돼요. 물론 싼 곳은 엄청 사죠. 뭐 4만원 대도 있지만 일반 여러분 워킹홀리데이 오신 분들이 23구 안에 살려고 하지 저기 외곽지역 어느 시에 살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3구 평균이라고 쳐도 7만 2천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2만 5천원에서 7만 2천을 빼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뭐 대략 계산해도 한 5만원 정도 남아요. 맞죠? 12만 5천엔 떨어진 돈으로 집값 내고 하면 5만원 남는다고요. 5만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공과금 내야 되죠. 통신비 내야죠. 맞죠? 그러면 얼마 돼요? 약 한 만엔 정도는 또 난단 말이에요. 그럼 5만원에서 만엔 빼요. 그럼 4만원입니다. 4만원에서 여러분들이 한 달을 살아야 돼요. 4만원 한 달이면 하루에 뭐 1200엔 정도 쓰는 거예요. 하루에 1200엔이에요 여러분. 장을 보러 가면 아유 뭐 이미 빡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올 때 돈 생푼 한 개 준비를 안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한 달에 내가 그래도 10만엔 한국 돈으로 100만원 생활비로 알바를 하면서 충당을 하고자 하면 최소 600만 원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알바에서 5만원 정도 남기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돈에서 월 매달 5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를 써요. 그러면 하루에 3천엔 꼴로 비용을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집을 고를 때 얼만큼의 가격이 되는 집을 골라야 되는지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가 아니고 워킹데이가 돼버리면 일생에 한번 일본에 와서 여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맨날 집에서 있고 일 아르바이트 가고 집에서 이런 삶은 사실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왜 이 영상을 만들게 됐냐면 많은 친구들이 유튜브에서 좋은 이쁜 집, 아기자기한 집, 도쿄 근데 한 6만 원 밖에 안 돼. 저도 그럼 6만 원짜리 집 찾아와 주세요. 그런 가능성이었죠. 근데 우리는 조금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봤던 블로그, 여러분이 봤던 유튜브, 여러분이 봤던 커뮤니티에서 사진들이 나도 저런 레벨의 집에 살아야지 라는 생각, 조금 마음을 내려두고 방을 찾으면서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일을 할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 집을 가격을 고르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너무 빡빡하게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생활을 하시는 거는 저는 사실 비추입니다.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일생에 한 번 1년 동안 일본에 사는 건데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일하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물론 일할 때는 스트레스 받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집값을 내린다. 두 번째, 좋은 사장님을 만난다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거주자 대우도 해주고 사회보험도 안 넣겠다라는 사장님만 만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PD였고 좋은 하루 되시고 그리고 파티 같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외 나카노지마에서의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아디오스.